이 남성은 사건 당시 18살이었던 자커리 레이덤이라고 합니다. 그는 틱톡에서 일부러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What are you gonna do, Karen? That's not my name, so get my name straight. Go ahead. You okay, Karen? 자카리는 이 영상 하나로 4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자카리는 16살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뉴저지에 위치한 그의 조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짜총을 사용하여 겁을 주는 행동을 하는 등 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이었어요. 그의 영상들 중 특히 자신의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고 큰 소음을 내며 지역거리를 질주하는 영상들로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자동차 소음과 빠른 스피드로 질주하는 그에게 불만을 품은 이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1세의 윌리엄 더럼도 그 이웃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지역 교도소에서 고위 교도관으로 지난 19년 동안 일했으며 그의 아내 캐서린과 함께 카페 청소 사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윌리엄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조금은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묘사되어집니다. 이 가족은 자카리와 불과 4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종종 그의 운전 습관을 목격했습니다. 윌리엄은 자카리의 조부모님을 찾아가 그의 운전 방식이 본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위험하니 그만둘 수 있도록 잘 타일러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당시 16살이었던 자카리는 윌리엄의 집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사과를 했습니다. 윌리엄은 이렇게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자카리는 보란듯이 계속해서 난폭 운전을 하며 좁은 동네를 질주했으며 그와 윌리엄 가족의 갈등은 그 후로도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4월 윌리엄의 아내 캐서린은 또다시 자카리와 마주쳤고 그에게 속도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hat are you gonna do, Karen? That's not my name, so get my name straight. Go ahead. You okay, Karen? Go ahead, get my tag. Two. Get my tag, Karen. My name is not Karen, so get my name straight. Get my tag, it's okay. A45MFA. Sir, there's an officer. All because my car is loud. 3 cop cars. 사건 직후 자커리는 이 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300만 회가 넘어갔으며 캐서린을 조롱하는 댓글 외에도 그녀의 타이어를 잘라버려라, 그녀의 집을 뒤쫓아가서 끝까지 괴롭혀야 한다 등등 캐서린을 향한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리는 그 이후로도 캐서린을 중심으로 더 많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일부러 그녀에게 시비를 걸었고 심지어 그녀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게시물 중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온 영상이 100만 조회수에 도달하면 윌리엄 가족의 집 주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가족의 집 주소를 공개했고 그들을 괴롭히라고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의 집에 찾아가 밖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소음을 일으키고 난폭 운전을 하며 윌리엄 가족을 조롱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두 아들은 그들의 집 주소가 온라인에 게시된 것을 알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과 동시에 자카리에 대한 분노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Dude, you better play. I'm calling the cops on you, that's good. Alright. Yeah. 윌리엄 가족은 이 문제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코로나로 인해 법원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죠. 2020년 5월 4일 윌리엄의 두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자카리를 만났습니다. 자카리는 차를 몰고 자전거 뒤에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뒤를 돌아보았고 자카리의 차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때 둘째 아들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자카리의 차가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윌리엄 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자카리가 일부러 차를 돌려 자전거를 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반면 자카리는 윌리엄의 두 아들이 일부러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았고 자신이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비키지 않아 최대한 그들을 피해서 지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그들의 맥없는 대응에 지친 윌리엄 가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죠. 그들은 자커리가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자카리의 차가 길목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자카리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두 대의 차는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긴장되는 대치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카리는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캐서린은 자카리에게 왜 자신의 아들을 차로 치려고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험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자카리가 캐서린의 얼굴을 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자카리와 그의 친구들은 캐서린을 밀치고 또다시 모욕적인 말을 하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이때 윌리엄 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죠. 그 후 자카리와 친구들은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자신의 엄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두 아들이 자카리의 집 앞까지 그를 쫓아갔고 윌리엄과 캐서린 또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당시 자카리는 집 안으로 도망쳤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집 밖 차도 끝에 서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당시 영상을 같이 보실 텐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고 카메라가 계속 흔들려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확실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Why are you guys recording when you came out of the house first? Just like you swear you want to I told him today, right? When? Okay, what? When? When? Yeah. You don't remember? Today when you were driving this light and you swerved and pushed him against the curb? I didn't push me against the curb. You did? Yeah. You guys have a video? You guys have a video? Because I didn't do that. Yeah, we do have a little video. I'd like to see it. The cops already saw it. Oh, that sucks. I know I didn't, you guys. Right here in this truck. What, him or him? I honked at him because he was in the way. I didn't hit him. Hey, on the side of the road? I didn't hit you though, man. She said you did. No, I did not say that. You know what? I'm saying you straight through. You're 18. Come on. You're 18. Come on. 이때 캐서린은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여 이성을 잃은 듯이 보입니다. Get out of his Get out of my face. face. Get out of his face. No. Get out of my face. Get out of his face. Oh, did you hit me? 자카리의 변호사는 캐서린의 이 말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캐서린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남편을 힐끔 쳐다봤고 그녀는 이 말로 인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Oh, did you hit me? Did you hit me? Wow. You didn't know video, right? I promise you, you better back up because you're not gonna like what's coming out. I promise you. Back out. Back up. Big. 사라는 총이라는 단어의 위협을 느끼고 자커리를 부릅니다. Get off of my property. Are you gonna jump off my property? Get off the property. Get off of the property. 이때 자카리의 친구 중 한 명이 윌리엄의 둘째 아들을 공격하고 있었고 윌리엄은 아들을 돕기 위해 자카리에게 등을 보입니다. 자카리는 윌리엄의 양쪽 팔을 흉기로 3차례 공격했고 테이저건을 수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칼로 윌리엄의 등과 옆구리를 공격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자카리가 이 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업로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그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생되었습니다. 충돌 직후 자카리는 911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There's blood all over the place. I just got assaulted and jumped. Are you the one that got stabbed? No, that was the other victim, but I got beat up really bad and I have blood all over me. Alright, so you're at 2986 Thornhill as well? Yes. Alright, and you want an ambulance? I don't know. 윌리엄은 병원 이송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커리는 뇌진탕 치료를 받은 후 즉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Everybody's actions caused the sensation. Your actions caused the man's death. He's didn't know that. What? Yeah. No. That's aggravated manslaughter or something.
No. Breathe. And then shit went way bad. 자커리는 1급 과실치사, 2급 과중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커리는 윌리엄 가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허가받았으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도 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의 활동도 멈추지 않았죠. 윌리엄 가족 또한 기소를 면치 못했는데 캐서린과 두 아들은 불법 가택 침입과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기소가 취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커리의 2급 과실치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당방위로서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윌리엄 가족들이 계속되는 자커리의 도발에 지쳐 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죠. 또한 자커리가 먼저 캐서린을 폭행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배심원단의 의견에 따라 자커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의 일부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캐서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18살 소년과 싸움을 붙여 사지로 몰았다 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이들은 자카리가 먼저 이 가족들이 참아줄 수 있는 한계치를 넘겼다. 그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건방진 10대 소년을 혼내주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정당방위였다고 판결되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당시 찍은 영상을 자신의 틱톡 계정에 게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또한 윌리엄이 돌아서 있을 때 그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단지 정당방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계속되는 괴롭힘, 위협,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을 괴롭히라고 장려한 것, 살해 당일 여러 무기를 사용했던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자커리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카리가 윌리엄 가족의 집 근처에 가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자커리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들의 집에 차를 몰고 가서 난폭 운전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자커리는 또 다른 17세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으려 했으며 무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여성이 그를 고소해서 스토킹, 성폭행, 금지 명령 위반의 혐의가 추가되었죠. 그를 고소한 여성이 그의 아내 사라인지 다른 여성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4일 동안 총 26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을 당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몰래 비디오로 촬영한 뒤 피해자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